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사회 원격 수업 지원 6학년 1학기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5차시 국민주권의 의미 알아보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회교과서 51쪽에서 53쪽 내용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51쪽, 교과서 51쪽에 있는 우리 소영이가 찾은 신문 기사를 읽어봅시다. 요 내용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과서 51쪽을 봐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지금 영상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다 건너 전해진 한 표의 희망. 2000년에 치루어진 제 땡땡대 대통령 선거에서 땡땡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었다. 땡땡씨는 폐암 말기의 힘든 몸을 이끌고 산소통을 매단 휠체어를 탄 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자녀들이 땡땡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투표를 말렸지만 땡땡씨는 끝내 투표소를 찾았다. 땡땡씨는 무사히 투표를 마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말하며 멀리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네, 이런 신문기사였습니다. 자, 볼게요. 소영이가 찾은 신문기사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어떤 소식이었죠? 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주머니신데 어떠셨습니까? 네, 몸이 많이 편찮으셨죠. 산소호흡기를 휠체어에 매달 정도로 힘드셨는데, 네, 폐암 말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편찮으신데도 왜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했을까요? 왜 투표를 했을까요? 네, 투표를 하여 국민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국민 주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권이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기 폐암 환자인 아주머니께서도 직접 선거에 참여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권이란 무엇인가요? 주권이란 무엇일까요? 교과서 52쪽입니다. 교과서 52쪽 주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교과서 52쪽 폈습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과서 52쪽 첫 번째 줄에 잘 나와 있죠. 주권이란 읽어볼까요? 같이 첫 번째 줄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이것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권은 어디에서 보장이 되어 있을까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걸 어디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냐면, 자, 우리 교과서 52쪽에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중요하죠.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기관의 그런 권력, 힘이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발전 과정에서 보면요, 이렇게 헌법에 명시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서도 배웠지요. 그 전에 이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헌법에 뭡니까? 국민 주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국민 주권의 원리란 무엇이냐?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것이 바로 국민주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명시된 내용의 의미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냐면 이 헌법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죠. 우리나라의 법 위의 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데에 근거가 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위배되면 그 법은 그죠, 헌법 소원을 통해서 없어지기도 하지요. 자,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라고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내용의 의미는요, 헌법에 국민 주권을 명시하여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권리를 침해한다는 건 국민의 권리를 빼앗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또 헌법에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왜 노력을 했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에게 주권이 없다면 정말 어떨 것 같아요? 나라의 중요한 일, 특정 국가기관 마음대로 결정하겠죠? 우리 국민이 원치 않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결정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겠죠.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정치 발전 과정에서 국민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었죠? 우리 앞에서 배웠었는데, 그렇죠?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과 같이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자, 이것들 외에도 정말 수많은 정부의 잘못을 잡으려는 수많은 시위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죠. 이러한 시위란 무엇입니까? 시위라고 해서 다른 말로 데모라고도 하는데, 이 시위라고 하는 것은요, 폭력적이고 뭔가 부시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시위가 아닙니다. 시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는 국민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시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촛불 시위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했었죠. 촛불 시위는 옛날에 선생님 대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대학생이 아닌가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전에 평화 시위를 하자, 이전에 시위 과정에서 각종 폭력 행위도 나타나고 하니까 우리 평화롭게 해보자라고 해서 촛불 들고 이렇게 하는 시위가 아주 촛불 시위였는데, 이러한 시위라고 해서 시위들은요 좀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시위들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외에도 수많은 시위가 일어남으로써 국민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항쟁 등을 통해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다 했죠? 민주주의와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헌법을 개정하게 되었죠. 자, 헌법을 개정한다?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꿨죠. 자,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정치 원리가 도입되었죠? 국회, 정부, 법원.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 정부, 행정부, 이 법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 행정부. 법원, 사법기관이죠. 국회가 만든 법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또 정부는 또 법원이나 국회를 견제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게, 자, 이러한 세 부분이 국가기관이 서로 국가 권력을 나눠 행사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네, 이 세 기관이 서로 네, 국가 권력을 나누어서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야 네, 이 세 기관 중에 한 기관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뭐 독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교과서 53쪽입니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 교과서 53쪽에 있는 만화와 함께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1970년대 긴급조치 이야기를 읽고 생각해 봅시다. 네, 볼게요. 1972년에 대통령의 독재를 막으려고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9차례에 걸쳐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긴급조치란 무엇이냐? 국가 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특별조치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언론을 통제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언론사에서 신문기사라든지 뉴스를 내기 전에 국가의 검사를 받는 거죠. 허락과 검사를 받는 거. 그 다음 집회 금지. 네, 모여서 시위하지 말라 이 얘기죠.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2010년 피해자들은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를 가리고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소원이란 무엇이냐?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가려내는 제도가 헌법 소원인데요. 자, 그 결과 유신헌법 당시에 발표된 긴급조치 제1호는 2013년에 헌법 위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긴급조치 관련해서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었죠. 어떤 노력했습니까? 네,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지요. 자,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국민주권을 지키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네, 또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하겠지요. 그래야만 국민주권,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주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민주주의, 그리고 뭐 이런 투표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 같지만 사실은 이런 투표권을 비롯해서 오늘날의 이런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 자리, 물론 더 발전을 해야겠지만 지금도 완전체는 아니죠. 더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중요한 하나의 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등등등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마무리 한번 하고 끝낼게요. 국민주권의 의미 뭐였습니까? 국민주권이란 여러분이 얘기해보세요. 시작. 모르는 친구들 교과서 51 미안합니다. 52쪽 첫 번째 줄에 있어요. 국민주권이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주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국민주권 의미 알아보기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자, 우리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주권이었다는 거 알아두고요. 자, 우리 그럼 아까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입된 정치 원리, 삼권분립 이야기했었죠. 네, 그래서 국회, 법원, 정부가 서로 나뉘어져서 있는데 권력을 나눠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 시간은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